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미국 주식 채널 12프로 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월 22일 포트폴리오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켓은 아주 산뜻하게 큰 상승장으로 시작했는데요.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다고 해서 상승을 멈추고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다우는 9.77포인트가 빠졌고요. S&P 500은 0.96 올랐고요. 나스닥은 12.96 오른 상태에서 마감했습니다. RSI 리스트를 보겠습니다. S&P 500은 73.1로 아직도 매도 의견이 나와 있고요. 어제와 오늘 마켓이 흔들렸지만 아직도 매도 의견이 나와 있는 종목이 30종목이나 됩니다. 또 매도 주의 의견이 나와 있는 것도 20종목이 되고요. 매수 주의 종목이 한 종목, 매수 종목이 3종목이 나온 것이 특이합니다. 30개의 매도 종목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역시 구글, 테슬라, 어도비, IBM이 오늘 earning이 아주 좋게 나왔죠. 인투잇, 애플, AMD 다소 우리가 늘 듣던 이름들입니다. 매도 주의 의견으로 나온 20종목 중에서는 엔비디아, 마이크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시스코, 헬시스 등등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매수 의견이 3종목이나 나왔는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들고 있는 보잉이 다시 매수 의견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만큼 주식이 빠졌다는 소리겠죠. 또한 쉐브론하고 웰스파고는 매수 의견에 있었고요. 쉐브론이 새로 매수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볼 종목으로 2종목을 골랐는데요. 하나는 제너럴 밀스, 하나는 스퀘어이라는 회사입니다. 오늘 포트폴리오 업데이트를 하게 된 이유는 어제와 오늘 사이에 마켓이 많이 흔들리는 바람에 제 마음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무리해서 여러 종목들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26는 2번에 나눠서 25주를 더 사드렸고요. 보잉은 오늘 많이 빠지길래 그럼 한 304불에 하나 사볼까 했는데 사줘버렸습니다. 월마트도 2주를 더 샀고요. 브로드컴은 어제 한 주 더 샀고요. 크라프트 하인스도 역시 10주를 어제 더 샀습니다. 길리엇 사이언스는 같이 본 종목이었죠. 35주로 처음 진입했습니다. 하이 디비덴드 ETF 2주 더 사서 4주가 됐고요. 라지캡 그로스는 한 주 더 사서 2주가 됐습니다. 홈디포는 11월 20일 날 사서 1월 22일 날 오늘 팔려나갔는데요. 총 매수액은 1982불 38전이었고요. 매도액은 2126불 25전으로 매도가는 236불 25전에 팔렸고요. 차익은 143불 87전이고 최종 수익률은 7.26%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진입한 시기가 RSI가 조금 높았을 때 들어갔기 때문에 매도 기준 1인 종목 RSI와 지수 RSI가 70과 75를 각각 넘어섰기 때문에 팔았습니다. 퀄컴은 한때 14%까지 이익이 있었지만 3%를 낮춰서 자동 예약을 걸어놓은 후 들고 가기로 했었는데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떨어지는 바람에 그 자동 예약가에 도달해서 팔려나갔습니다. 12월 2일 날 사드렸고요. 1월 20일 오늘 팔려나갔는데요. 매수액은 1866불 55전이고요. 매도액은 2046불이었습니다. 매도가는 93불에 팔려나갔습니다. 매매 차익은 179불 45전이고요. 최종 수익률은 9.61%입니다. 이후로는 14% 매도 달성 후 3% 밑에서 스탑 마켓에 걸려서 팔려나갔습니다. 오늘 또한 텍사스 인슈러먼이 한때 12%가 넘어서 스탑 마켓을 또 걸어놨습니다. 131불에 걸려 있는데요. 장 마감 후 텍사스 인슈러먼이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마켓의 기대만큼은 아닌지 장외 시장에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내일 어떻게 열릴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예약가가 131불에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 팔려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고 싶은 종목이 2개가 있는데요. 제너럴 밀스하고 스퀘어입니다. 차트를 보실까요?
일단 S&P를 보자면요. 어제 오늘 좀 흔들리긴 했지만 아직도 사상 최고치가에 있고요. 현재 RSI는 73.07로 아직도 매도 의견에 있습니다. 종목을 사시려면 조금 기다렸다 사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정이나 사고 싶으시면 분할 매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너럴 밀스죠? 제너럴 밀스는 아시다시피 아주 거대한 식료품 회사입니다. 각종 시리얼과 통조림 제품들을 팔고요. 너무 많이 팔아서 전 뭐가 뭔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이 종목을 특별히 보고 싶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오랫동안 지붕으로 있었던 저항선에 지금 다다랐고요. 두 번째는 이 넓었던 이격도가 점점점 이 횡보를 함으로써 점점점 줄어들고 드디어 200일을 만났다가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긴 주식이 짧은 시간 내에 단기간 내에는 좀 빠질 수 있지만 주식이 움직임이 꽤 좋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스퀘어인데요. 스퀘어는 소규모 업체, 특히 자영업 업체들에게 카드 프로세싱을 도와주고요. 또 이 포인트 오브 세일 POS 시스템이죠. POS 시스템을 판매 서비스하는 업체입니다. 보자고 한 이유는 차트의 움직임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지지난번 earning에서 실적 발표가 꽤나 실망적이었나 봅니다. 주식이 80불, 82불 정도에서 주식이 64불 때까지 떨어졌었는데요. 그 다음에 earning이 나왔을 때는 그래도 꽤 좋았나 봅니다.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200일 이동평균선을 두드러 맞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은 5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막 200일 이동평균선과 만나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골든크로스가 되려고 하는데 골든크로스가 사실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을 제시해 주니까 지켜보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건 골든크로스가 아니라 이거는 트랩이었죠. 그죠? 여기에도 골든크로스가 아니라 트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든크로스가 다 좋은 게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일단 차트의 움직임이 약 4개월간의 횡보에서 벗어나서 뚫고 올라가고 있다고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지점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혹시라도 마켓이 흔들려서 이 200일 이동평균선인 66불 50전쯤에 오면은 소량 사들일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관심 종목들을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이걸 사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를 위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미 느끼셨겠지만 관심 종목으로 소개했던 종목들을 대부분 사드립니다. 제 종목 개수가 너무 많아서 둘 중에 하나 살 경우도 있고요. 조금 기다렸다 사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관심 종목들 대부분을 사거나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굳이 따라하지 마시고요. 잘 보셨다가 제가 드린 말씀이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맞으면 소량 사들여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유튜브를 보니까요. 마켓이 대폭락장이 오니까 준비를 해라. 또 많이 빠질 거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팔아서 현찰로 다 해라.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늘상 얘기했듯이 소량으로 계속 사들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켓이 높았을 때도 사들여야 되고요. 마켓이 내려갔을 때는 더 사들여야 되고요. 마켓이 폭락할 때는 정말 사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10% 이상을 꼭 갖고 계십시오 하는 거죠. 현찰을 10% 갖고 있는 것은 주식이 좀 빠졌을 때 더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10%는 폭락장을 위한 겁니다. 폭락 수준에 20% 30% 이상씩 빠질 때 그때 들어가는 돈을 10%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식이 50불에서 48불로 떨어졌다고 더 싸졌다고 물타기 한다, 이런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권하는 거는 10% 캐시를 폭락장에서 쓰시라고
권한 거고요. 늘 말씀드리듯이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사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분할 매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분할 매수는 예를 들어 내 폴폴리오에 애플이 100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시간을 두고 조금씩 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주가가 빠져서 물타기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세요. 물타기 하시다 큰일 납니다. 물타기 하다가 요단강 건너가신 분 여러 봤습니다. 물타기 하지 마시고 본인이 계획했던 수량을 조금씩 나눠서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분할 매수입니다. 일단 유튜브에서 보니까 분위기가 어느새 갑자기 위기 탈출 넘버원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좀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몇 가지 재밌는 얘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2005년도에요.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은행 직원이 아마도 초보였나 봅니다. 제이캄이라는 스탁을 팔으려고 했는데요. 한 주를 64만행에 팔으려고 했답니다. 64만행이면 약 한 6, 7천 불 되는 돈이겠죠? 굉장히 비싼 주식인가 봅니다. 한 주를 팔으려고 했는데 실수로 64만 주를 1회 내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억 달러치의 주식을 단돈 5천 불에 팔은 사건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은 아니지만 하루는 이런 적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식을 올라가길래 좋다고 팔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파는 버튼을 누른 게 아니고 사는 버튼을 눌렀어요. 그래서 높은 가격에 2배가 돼버린 겁니다. 퇴근하고 보니까 돈이 없고 주식이 2배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요 매도 하실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여러분 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불마켓이다, 베어마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올라갈 때는 불마켓이라고 그러고 떨어질 때는 베어마켓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에서 유래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이 스페인계의 그 용사들이 곰하고 황소하고 싸움을 시켰답니다. 그 캘리포니아에는 그 당시 곰이 많았었는데요. 곰하고 황소하고 싸움을 시켰는데 황소는 아시다시피 고개를 땅에다 쳐박고 그리고 뿔을 이용해서 고개를 탁 쳐 올리면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리고 베어는 갑자기 일어섰다가 내려오면서 그 힘 있는 발톱으로 찍어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베어 마켓은 내리는 마켓이고 찍어내리니까, 불 마켓은 밑에서부터 받아서 올리니까, 그래서 불 마켓, 베어 마켓이 이름됐다고 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요, 저도 깜짝 몰랐습니다. 애플의 세 번째 창업자가 있었답니다. 저는 이거 몰랐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애플 해놓고도 애플의 세 번째 창업자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라널드 웨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친구가 1976년에 난 그냥 팔고 나가겠다. 자기가 갖고 있던 10%의 애플 주식을 단돈 800불에 팔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 10% 주식이요, 현재가로 1000억 달러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잡아낸다더니 이럴 때를 두고 얘기하는 건가요? 800불에 1000억 달러치를 팔았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역시 선택은 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한텐 괴로웠겠지만, 정말 어이없겠지만은 이렇게 좀 분위기가 어수선할 때 새로운 거를 나누면서 웃고자 전해드렸습니다. 1월 22일 폴폴리오 업데이트를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제가 매일 영상을 못 올리는 관계로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올릴 때마다 딸랑딸랑 알림이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마켓이 빠질 때마다 폭락의 소리를 들으실 텐데요. 그때마다 놀라지 마시고 늘 준비하셨던 것처럼, 평소에 계획하셨던 것처럼 폴폴리오를 잘 관리해 나가시면
폭락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